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에 나왔는데요. 청량리에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 그리고 한양수자에는 그라시엘이 들어오면서 이 동네 분위기가 천지개벽을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입주된 그 모습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두동의 재개발 진행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롯데캐슬 L65 65층의 높이이기 때문에 저기 꼭대기를 보기 위해서는 목이 꺾일 정도로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인데요. 저기는 과거에는 상업지였기 때문에 저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저기랑 그리고 이제 그라시엘 한양수자인 그라시엘도 예전에 첨가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에 재개발한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용적률 거의 1000% 되는, 그리고 높이가 뭐 60층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제 들어온 거고요. 이전에 사창가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사창가가 있었던 그런 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면서 이 일대가 굉장히 그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하게끔 천지개벽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면서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일대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30평대 아파트가 뭐 최근에 거래된 건 15억, 16억 정도 되고요. 시세는 한 18억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여기 한 뭐 30층, 40층 되는 그곳에서 바라보는 뷰가 상당히 멋진 그런 사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냥 단순히 이런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징, 입지적인 장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지도를 보면 왕복 2차선 그 좁은 도로였어요. 좁은 도로였는데 그라시엘하고 롯데캐슬 L65 들어오고 이 일대가 굉장히 새로운 도시처럼 완전히 달라졌잖아. 우리가 이제 그 로드뷰 같은 과거의 모습을 보면 지금이랑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허름한 모습에서 이런 모습, 그리고 굉장히 도로가 좁았었는데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면서 이 개방감이 느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재개발을 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예상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보기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청량리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가 18억 정도를 호가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올라가겠죠. 지금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보 유동의 그 유동층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고, 뭐 이 일대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금 이렇게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유동보다는 젊은 사람의 유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이 일대에 도시 활력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도시의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바뀌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돼서 타이밍을 놓쳐서 노후화가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번 손바뀜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뀜이 되면, 옛날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할 텐데, 이 앞에서 친구들 만나서 MT 갈 때, 그리고 청량리역이 예전에 그 새벽에 타는 새벽 열차가 타면 여기서 밤새서 타가지고 새마을호인가? 아니, 새마을호가 아니라 비둘기호인가? 통일호인가? 그거 타면은 밤에 타서 그 다음날 아침 한 새벽 5시? 6시 그때 도착하는 그 완행열차라고 해야 되나? 있었잖아. 그거에 또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고, 뭐 한 90년대까지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추억들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고, 청량리 역사는 저기 보이는 청량리가 그 건물이 청량리 역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울 교외로 나가는 열차라든지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역사는 저쪽이고, 지하철은 여기가 이제 청량리역 6번 출구거든요. 여기서 용두동까지 걸어서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도로가 6번 국도인데, 이 6번 국도는
서울 이제 남양주 구리 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과거 유일한 도로였었어요. 그래서 이 일대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상봉 터미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버스 말고 철도역으로는 상봉역, 그다음에 여기 청량리역, 이렇게 메인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역들이 있죠. 구리 남양주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이 도로고, 여기 보시면 거기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쓰는 환승센터가 이 역이니까 이 도로가 얼마만큼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GTX 노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일대는 당연히 서울의 동북부의 교통 중심지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파급력으로 이 주변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상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거고,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마 이렇게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 안 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놓치고 후회하잖아요. 그때 했을 걸, 그때 얼마였는데 그때 할 걸,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또 생겨날 것이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청량리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량리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얘기죠. 중심지가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얘기는 청량리역에 GTX 라인 2개, B노선, C노선이 들어오잖아요. 서울에 GTX 노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사가 딱 3개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삼성역, 하나는 서울역,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청량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 그리고 동북부, 서북부,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역사가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동북부에서는 청량리역이 2개 노선이 들어오는 유일한 지역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동북부의 중심이 될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 일대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용두동인데요. 용두동은 청량리역이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용두동이고, 사창가가 있었던 그 지역의 바로 건너편 쪽이 용두동입니다.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이 가깝고요. 청량리역 주변에는 물론 사창가도 있었지만 뭐 청가물 시장 같은 시장들도 형성이 돼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대가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이 형성됐던 그 지역이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지가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주기적으로 재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거지역이 노후화가 됐고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한 70년대? 한 8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것 같은데, 이런 건물들은 70년, 80년대 지어졌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지역이 또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바라보면 저기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청량리 여기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이 용두동이거든요. 용두동도 용두역이 있지만 청량리역까지는 도보로 걸어서 한 3분? 3분 정도면 충분히 청량리역까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청량리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모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두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2027년에 28년 정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이 저기 고산자로 옆으로 개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산자로 옆에 바로 붙은 동네가 이 용두동입니다. 그래서 동북선을 이용하면 왕십리역까지 한 2정거장, 그리고 왕십리역에서 수인 분당선을 타면 강남에 있는 강남구청역이라든지 선릉역이라든지 거기까지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되는 지역이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용두동이 원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던 지역인데요. 공공재개발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민간 재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주민들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50% 반대 동의를 받아서 공공재개발 지정을 취소했고요. 바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정도에 동의율 50%를 넘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미처 이제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6월 30일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지는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로도 진행이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이 바로 용두동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신속통합이든 아니면 역세권 주변에서 재개발 진행했을 경우에 상한 용적률에 1.2배까지 상향될 수 있는 그 법을 적용받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개발을 하는 것이 이 일대에 가장 유리한 그 재개발 유형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이제 현재 용두동의 재개발 진행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5층? 그리고 이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은 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겠지만 한 35층 전후로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용두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의 그 토지 등 소유자는 한 10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재개발했을 때는 4,800에서 5,0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했는데 역세권 시프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용적률 한 250%에서 300% 적용된다 했을 때 한 2,500에서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고요.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000명 정도에서 한 2,500에서 3,000세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용두동 일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서 재개발을 했을 때 이번에 도정법 개정됐잖아요. 역세권 주변에 이제 재개발 사업할 때는 법정 상한에 1.2배까지 용적률 상향해준다는 그런 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300% 최대 300%에서 1.2배 하면 3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용두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약간은 답보 상태인 거고요. 향후에 어떤 재개발로 가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역세권 재개발로 했을 때 뭐 실제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 한 2억 후반대 3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조금 많이 저렴해졌고 투룸 블라 같은 경우에 신축 블라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한 5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갭 투자 금액으로는 한 2억 초중반 정도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이 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 안 됐지만 다른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로도 충분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노후도 같은 경우에도 30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한 80% 가까이 되는 노후도가 보여지는 곳이 이쪽 이 용두동 일대거든요.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족되는 지역이라서 뭐 신속이든 아니면 일반 재개발이든 뭐 다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바로 용두동 일대가 될 것 같습니다.